안녕하세요. 인터넷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일 동안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창업의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20대 청년 윤지훈, 김태희입니다. 지훈 씨, 혹시 평소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창업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도저히 도전할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한 설문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장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 중에 1위가 창업이었고, 창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창업을 하려고 하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의 창업 희망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30 대상 창업 의향 설문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작년부터 매년 창업 의향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40% 이상이 창업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리고 창업 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창업하려면 SNS도 잘 다뤄야 하고 컨텐츠 제작도 해야 하는데 혹시 잘 다루는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림판밖에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취업도 힘들고 창업도 힘들고 아르바이트도 힘든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속 시원하게 넘기 위해서 코로나에 더욱더 돋보여지는 인터넷 마케팅과 인터넷 창업, 대학생도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인터넷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종우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창업과 마케팅을 강연하게 될 이종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터넷 창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패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성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창업을 선호하는 걸까요? 맞아요. 제 친구도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창업에 도전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이제는 인터넷 창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벌 발벗고 맞겠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종우 강사님의 속 시원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창업의 길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세상에는 쉽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온라인 창업보다는 오프라인 창업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주들이 6개월 안에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6개월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2년을 넘기는 창업주들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전하는 곳은 그만큼 그 분야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실패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보여주신 자료처럼 가장 많이 하는 창업 분야는 인터넷 창업이고 그중 쇼핑몰 창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창업하면 누구나 가장 쉽게 쇼핑몰을 떠올리게 되죠.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도 쇼핑몰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결과만을 보고 빠르게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겪은 실패와 고통은 외면하고 싶어 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 이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길이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의 길이 나게 되면 다시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원리와 원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리와 원칙의 길 또는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마케팅을 통해
인터넷 창업은 쇼핑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창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은 마케팅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광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건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업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마케팅을 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케팅에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면 정확한 마케팅의 과정을 몰라서 잘못된 판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마케팅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마케팅을 배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마케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케팅의 정도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의 마케팅은 제품을 생산 소비자로부터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 시장 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판매 촉진 따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하고 싶은 마케팅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관심을 얻는 과정 및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 패널은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겼었던 적도 있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관심을 얻고 어떻게 해야 나를 어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전해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가가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죠. 바로 이 마케팅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는 제품에 초점을 두기를 보다는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그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거 또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인터넷 창업을 시작하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요. 저는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이렇게 인터넷 창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의지가 투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어떤 일이 되었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간이 투자되고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업과 업종이 다양한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직업과 업종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직업이나 업종은 공통적으로 꼭 마케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유능한 영업사원을 우대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는 뛰어난 마케터를 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파워블로거가, 인기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SNS를 잘 활용하지 않고 SNS를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여러분은 인터넷 마케터 또는 인터넷에서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업과 마케팅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100만 뷰 크리에이터가 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은 신경 쓰지 않고 처음부터 성공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성공에 대한 방법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인터넷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창업을
하는 길을 우리가 정도를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쇼핑몰 운영을 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제품보다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케팅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력과 시간이 투자돼도 또 이렇게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 그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러한 수익을 올리는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창업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을 보고 나면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인터넷 알바는 수익 구조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투자한 시간 대비 수익은 언제 창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유튜브나 구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인터넷 알바 혹은 인터넷 창업이라 검색을 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정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에 소개되어지지 않은 숨어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에도 나타나지 않는 정말 유용한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페이를 받는 방법입니다. 기업 또는 마케팅 대행업체에서 수많은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츠 제작 개수의 만큼 페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에 대한 페이를 지급하고 기업은 혹은 마케팅 대행업체에서는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꾸준하게 확보하고 이 콘텐츠 제작자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케팅 대행 업무에 함께 파트너로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 요즘에는 자신이 얻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다시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려주는 두 가지 형태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콘텐츠의 개수만큼 내가 페이를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콘텐츠를 통해 일어난 수익의 일부분을 다시 받는 방법 두 가지의 아르바이트 길이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창업을 위한 기초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나요?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디어는 많지 않나요? 제가 젊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돈이 없지 아이디어가 없겠습니까? 이 마케터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기업은 제품의 판매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하는 아주 좋은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주위를 둘러보고 인터넷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회사에서 체험단 같은 것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알바의 일종일까요? 체험단은 물품을 제공받는 부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마케터들은 콘텐츠 제작 비용 또는 판매 금액의 일부가 나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총 4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처음 2장은 기업의 관점으로서 콘텐츠를 만든 것과 두 번째 2장은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으로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이 4장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한번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2장은 제품이 돋보이도록 예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 2장은 제품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후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제품을 구매한다고 한다면 이 4장의 사진 중에 전자의 2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의 2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두 번째 사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 나처럼 누가 후기를 보여준다면 그게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하는 광고는 과대 광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만 같은 소비자가 추천하게 되면 쉽게 구매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선택하는 타겟층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은 한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기간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장 조사와 소비자에 대한 분석, 타겟층에 대한 분석을 이미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떤 타겟에게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제품 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죠. 마케팅을 위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컨텐츠를 보다 빠르고 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선택하기 쉬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보니까 창업을 막 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창업은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창업에는 단계가 있죠. 무턱대고 창업부터 하면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봤던 것처럼 90% 이상이 실패하게 되고 또 10%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을 버텨내는 게 어렵다는 통계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왜 실패를 거듭하고 또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것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창업을 위해서는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각 단계에서 오는 배워야 하는 또 넘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나 그런 과정들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쉽게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컨텐츠 제작을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실패하는 컨텐츠가 대다수지만 점점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컨텐츠 제작자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게 되고 제작자는 수입의 안정화 단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수입의 안정화 단계에 놓이게 되면 이때쯤 제작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마켓을 갖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픈 마켓에 우리가 스토어를 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픈 마켓에 스토어를 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창업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오픈 마켓에 우리가 스토어를 열고 그곳에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했던 그 회사들의 제품들을 받아서 판매를 시작해 보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마켓을 통해 인터넷 마켓의 유통 과정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픈 마켓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이 유통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안정적인 제품의 공급과 안정적인 수익원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픈마켓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준비 단계에 서게 됩니다. 마켓이 운영돼서 유통망이 진행된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내 제품 팔고 싶다. 나도 내 브랜드 만들어서 팔고 싶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덜컥 창업을 하면 또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어내고 제품의 네이밍화, 브랜드의 네이밍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필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자본으로 아주 조그만한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이 제품에 자신의 브랜드를 네이밍하는 작업을 통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자신이 만든 제품이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점점 그 매출이 높아질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가 창업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안정된 수익과 그리고 자신의 네임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창업을 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이 창업을 위해서 첫 번째 투자자를 모집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그 자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제품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당당한 CEO로서 창업주로서 어깨를 펼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창업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쉽게 드는데요. 그때 참지 못하고 창업을 하면 바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마케팅을 배우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의 제작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콘텐츠 제작이기 때문에 또 기업 또는 마케팅 회사들도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을 내가 키우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을 중용하게 되고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겠죠. 단순히 내가 쇼핑몰 창업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자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제 알겠어요. 이거 하면 대학생들도 손쉽게 도전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대신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실전 마케팅도 배울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 아이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제작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나요? 인터넷 창업을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는데요. 뚜렷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창업을 해라, 창업을 하지 마라, 성공한다, 실패한다. 창업을 해라 라고 말하는 곳에는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 600만 원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창업을 하지 마라 하는 데는 내가 이 창업을 하고 얼마를 손해봤다. 이러한 일들로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 구매 대행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콘텐츠 제작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앞에 계신 두 패널 분들을 모으고 또 몇몇 학생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두 분 패널들도 컨텐츠를 만들어 보셨죠. 네, 직접 광고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까지 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당히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가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제품을 선택하는 여러 과정들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보다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 본인이 직접 브랜딩한 니아 브랜드의 샴푸 제품과 그리고 헤어팩, 그리고 아직 개발해서 출시 예정인 항균 탈취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간은 3일의 시간을 주고 콘텐츠로는 영상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방향 제시도 하지 않았고요. 이 영상 내용에 대한 방향 제시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 모집군 학생들에게 광고가 가능한 영상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광고서부터 굉장히 실망하는 광고, 여러 가지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나왔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죠? 네. 그럼 그 제작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팀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했던 사람인데요. 아니 알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지 이 시간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 부엌 지하실에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제가 워낙 급하게 간뒀거든요. 경황도 없이.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Must have the precious. They stole it from us. Sneaky little hobbitses. Wicked, tricksy, false. Master's my friend. You're a liar. Not listening. Not listening. I saved us. It was me. We survived because of me. Now and never come back. Leave now and never come back. Leave now and never come back. We told him to go away. And away he goes, precious. Gone, gone, gone. Smeagol is free. Who are you? I'm your father. Who are you? I'm your father. Who are you? I'm your father. 자신감은 곧 머리숱. 여러 가지 사용하지 마세요. 리아 헤어팩이면 끝. 와, 저는 2번과 5번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냥 보는 순간 딱 꽂히던데요? 저는 2번이랑 3번이요. 3번 보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 애석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꽂힘과
여러분의 그런 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5팀이 제출한 모든 컨텐츠는 전부 광고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죠? 네, 즉 3일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쓸 수 있는 컨텐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컨텐츠 중에 간단하게 수정만 하면 바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에 우리는 관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참 신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3일 동안 시간을 주고 만들어낸 컨텐츠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봐가면서 컨텐츠의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팀은 남학생만으로만 구성된 팀입니다. 제출한 영상은 약 15초 분량인데요. 자, 정말 이 팀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뛰어난 영상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실패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난감할 정도로 실패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샴푸 헤어팩 광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떡진 머리를 하고 등장해서 영상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실패 요인으로 충분하죠. 기획에 있어서 기본은 그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생각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컨텐츠는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물이다라고 봐도 무관치 않습니다. 예,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왜 실패를 한 건가요? 두 번째 영상은 저도 보는 순간 빵 하고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상을 우리가 이제 한 영화를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 패러디한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과 싱크로율이 거의 99.9%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야,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실패 원인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상의 마무리가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음성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막으로 함께 보여줬을 때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막 처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패러디인지 이게 그냥 학생들이 어떤 이제 재미있는 그런 영상을 올린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자막과 이런 또 로고, 기업에 대한 로고, 제품에 대한 로고들이 같이 올라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도 컨텐츠에서 탈락이 됐고 실패하는 컨텐츠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 제작 완성도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세 번째 컨텐츠는 왜 실패한 것인가요? 세 번째 팀은 가장 핫한 새내기들, 신입생들로만 모여있는 팀입니다. 이렇게 신입생으로 구성된 팀이 영상을 제출했는데요. 총 60초의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정말 유명한 골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골룸이 우리 샴푸를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샴푸 선전을 저는 전 세계에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샴푸 선전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또 이 등장인물이 이제 하게 되는 저작권,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수익보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상은 쓸 수가 없게 되겠죠. 다만 이 팀처럼 3팀이 분장을 하고 이 골룸 영상을 찍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대박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품고 있는 컨텐츠였습니다. 4번 팀이 남녀 학생이 혼합되어서 컨텐츠 영상을 제출했어요. 총 30초 분량이었는데요.
두 분 패널 아무도 4번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함에도 알 수 없었고 또 영상 속에 등장하는 배경인물들이 이 샴푸와 어떤 이런 샴푸를 선전하는 어떤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한 영상들과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제작자로서 이해는 가고 알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영상이 콘텐츠로서 활용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남은 5번째 영상은 왜 실패한 영상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구성도 좋고 잘 만든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네, 5번째 팀은 남녀 학생이 혼합되었으나 전공자가 1명이 포함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도 보시고 이 영상에 나타난 어떤 들어있는 이미지라든가 디자인들을 보시면 다른 1, 2, 3, 4팀과는 좀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 이 팀은 특이하게 2개의 영상을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24초 영상과 7초 영상인데요. 24초 영상은 샴푸 광고를 대상으로 했고 7초 영상은 헤어팩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샴푸 광고 영상을 찍는데 아주 잘 찍었습니다. 유산균과 펌핑하는 그런 것과 그 유산균에 있는 그런 흰색의 제형과 샴푸의 흰색의 제형을 적절하게 보여주면서 유산균에 있는 건강함을 샴푸에 심고자 노력을 했는데 정말 큰 실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산균을 다루고 있는 요거트의 상표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르트의 상표가 그대로 담겨져서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표를 갖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에 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요구르트가 먹는 제품이고 우리 샴푸는 헤어를 깨끗이 클리어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먹는 씬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아이들이나 유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 샴푸를 먹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컨텐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린 아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감각도 좋고 또 이 팀이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한두 가지 정도만 보완을 한다면 바로 상업용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콘텐츠였지만 이 2가지 가장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한 콘텐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어팩의 경우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다 잘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을 좀 더 부드럽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는 그런 영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게 어떤 그런 좋은 인상을 주다가 갑자기 당혹스러운 그런 마음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1차 영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콘텐츠 제작에 대한 강연을 제가 직접 2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2시간을 받은 학생들이 그 다음 날 다시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 영상 2차 영상을 제출했는데요. 이 2차 영상에는 영상을 제외하고 단 한 컷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제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만들어낸 여러 장의 콘텐츠가 나왔는데요. 이 콘텐츠가 또 걸작입니다. 물론 이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광고도 또 많은 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료 광고도 진행을 했고 여기에 결과치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는 단 하나의 상품도 팔리지 않은 콘텐츠가 있고 어떤 콘텐츠는 상품이 팔리기 시작한 콘텐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만큼 소비자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콘텐츠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퀄리티,
이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을 배우려고 하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은 영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배워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분 패널들도 이 SNS를 시작할 때 나는 이런 AI 프로그램이라던가 일러스트라던가 또 이제 이런 포토샵이라던가 아니면 영상을 다루는 프리미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기 참 어려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 제작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생각의 관념에서 바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의 관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딱 옮기게 되면 보이는 관점과 시각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존재하고 있고 그곳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어떤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런 콘텐츠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가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려지는 콘텐츠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강연을 들었나요? 네, 저도 조금만 배우면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실패로 가는 길이었다는 마음도 듭니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배우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 또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마음이 실패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업을 하고 인터넷 알바를 하기 전에 창업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강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장벽과 잘못된 생각에 대한 오해 해결. 두 번째, SNS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세 번째, 수익을 보았다고 바로 창업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콘텐츠 제작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럼 강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강연을 듣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사랑받는 콘텐츠와 버림받는 콘텐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케팅 콘텐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두 분의 패널들은 각각 하나씩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면서 분석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패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도 주변 자료를 참고해서 제 아이디어에 맞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아이디어 빼면 시체거든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